2014년 교통사고제 연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51번입니다.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 하중 및 충격에 견디는 역할을 하고요. 타이어에 있어 골격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 지도된 푸층 전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카카스에 대한 설명이죠. 나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드는요,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표면에 홈이 파인 부분입니다. 노면에 접촉하니까요, 두꺼운 고무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격이 강하고요. 내마모성이 강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죠. 사이드월은요, 이 옆부분이에요. 타이어의 측면부고요. 카카스를 보호하고요. 유연한 운동을 함으로써요. 승차감을 좋게 합니다. 비드는요, 타이어가 휠의 림에 접하는 부분이겠죠. 내부에는요, 비드 와이어라는 몇 줄의 피아노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둘레 방향으로 들어있고요. 비드부의 늘어남을 방지함으로써 타이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52번입니다. 질량이 5,000kg인 사고 차량이 모든 바퀴가 완전 제동 상태로 견인계수가 서로 다른 여러 구간을 통과한 후 정지하였을 때 각 구간 시작점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급제동 후 차량의 진행 순서는요, X구간, Y구간, Z구간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구간별로 견인계수가 다 다르죠. 그리고 이동거리도 다 다릅니다. 정보가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죠. X구간이 있고요, Y구간이 있고요, Z구간이 있습니다. X구간의 견인계수는 0.5, 이동거리는 10m였었고요. Y구간은요, 견인계수가 0.6, 이동거리가 20m. Z구간은요, 견인계수가 0.7, 그리고 이동거리가 30m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Z구간의 나중 속도는 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요, Z구간의 처음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Z구간의 처음 속도는요, Y구간의 나중 속도가 되고요. 그럼 이 정보를 활용해서요, Y구간의 처음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Y구간의 처음 속도는요, 이 X구간의 나중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정지한 시점부터요, Z구간의 처음 속도, 그리고 Y구간의 처음 속도, 그리고 X구간의 처음 속도를 산출하면은요, 답을 알 수 있겠죠. 먼저 Z구간의 시작 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EFGD이겠죠. F가 0.7이었었고요. 그리고 D는요, 30m였었고요. G는 안 주어졌으니까요, 9.8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3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29m/s이 됩니다. 그러면 Y구간의 시작 속도 구하면 되겠죠. Z구간의 처음 속도가 Y구간의 나중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 V는요, 20.29m/s이 됩니다. 여기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죠. VY가 처음 속도죠. 그럼 VY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이항하면은요, VY는 루트 VZ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VY는요, 루트 VZ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 곱하기 G 곱하기 D가 됩니다. VZ가 20.29m/s였었고요. 그리고 이때 F가 0.6이었었고요. G는 9.8, D는요,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0.29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0.6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5.44m/s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X구간 시작 속도 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Y구간의 처음 속도가 X구간의 나중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중 속도는요, VY로서 25.44m/s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정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VY가 나중 속도니까요, VY의 자승 마이너스 VX의 자승은 EAD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즉, VX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VX는 루트 VY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 곱하기 G 곱하기 D가 됩니다. VY가 25.43이었었고요. F1은요, 0.5였었고요. G는 9.8이고요. D는요, 1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5.43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5 곱하기 9.8 곱하기 1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7.29mp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Z 구간의 처음 속도, Y 구간의 처음 속도, X 구간의 처음 속도를 전부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답이요 1번이 되겠죠. 다음은 53번입니다. 진행 중인 차량 간의 충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차량의 충격력 작용 방향은요 차량의 진행 방향과 항상 같지는 않게 된다. 맞는 이야기죠. 충격력의 작용 방향은요 차량의 진행 방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혹은 가벼운 차량은 상대 차량보다 충돌에 의한 충격 영향을 항상 더 적게 받는다. 더 많이 받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입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할 때까지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으며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위치 에너지가 변형됨을 말하며 힘의 작용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을 하면은요 위치가 변경되겠죠. 그리고 충격력 I는 FT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서로 교환되면서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질량이 가벼운 차량이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운동량 P는요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큽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큰 차량이요 운동량이 작은 차량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사항입니다. 54번입니다. 운동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르게 해설된 것입니다. 평균 속도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한 전체의 거리입니다. 평균 속도는 이동한 전체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그리고 변이입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 기준점에서 그 위치의 변화, 변이는 위치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고요. 3번 가속도, 시간에 대한 운동 물체의 위치의 변화율.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운동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고요. 평균 가속도, 물체가 운동할 때 기준점에서 그 속도의 변화. 평균 가속도는요,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5번입니다. 요마크로 속도를 추정할 때 가장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 계수값, 중력 가속도, 발생된 요마크의 전체 길이, 발생된 요마크의 곡선 반경. 요마크 시 속도를 산출할 때요. 요마크의 전체 길이는 적용하지 않고요. 요마크의 곡선 반경이 적용되죠. 요마크의 속도 산출식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산출식 V는 루트 뮤 GR이죠. 뮤는 마찰 계수고요. G는 중력 가속도, R은요. 곡선 반경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운전자의 완전 제동 조치에 의해 바퀴가 잠기면서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흔적이다. 맞는 이야기죠. 승용차가 급제동 시 노즈다운 현상으로 인해 전륜으로만 스키드 마크를 남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반성에 의해서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즈다운 현상이 발생되고요. 그로 인해서 전륜에만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입니다. 노면과 타이어 간 마찰이 발생되는 구간은요. 육안으로 식별되는 타이어 흔적이 발생된 구간뿐이다. 자동차가 제동 시요. 반드시 스키드 마크가 발생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4번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도로 위에 스키드 마크는 잘 구별되지 않으며 역청이 없는 관계로 마찰 흔적은 일반적으로 타이어 접지면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시멘트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냥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역청은 그냥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로 육안으로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섀도우 스키드 마크 같은 경우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풀 에어 방식의 에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덤프트럭에서 브레이크 고장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가적이 있고요. 공기 배관 중에 과도한 응축수의 존재가 있고요. 공기 압축기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4번의 베이퍼럭 현상입니다. 베이퍼럭 현상은요. 유압식 브레이크에서의 고장입니다. 브레이크 잦은 사용을 하면은요. 브레이크 오일이 가열되면서 오일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추락 교통사고 현장의 조사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탈 지점이 평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이탈 지점이 평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요, 식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탈 지점과 추락 지점의 수직거리가 측정한다. 수직거리 중요하죠. 추락 이전 제동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추락 이전의 제동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탈 지점의 수평거리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탈 지점의 수평거리는요, 추락 시 속도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 추락은요, 평지에서의 추락이고요. 이륙 추락은요, 경사가 있는 곳에서 추락이죠. 단순 추락 시 속도 공식은요, V는 D 곱하기 루트 2의 지분의 G였습니다. H가 높이였었고요. G는 중력가속도, D는요, 수평 이동거리죠. 수평 이동거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륙 추락 시 속도 산출 공식은요, V는 D 곱하기 루트 2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분의 G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차량의 충돌과 탑승자의 이동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면 충돌입니다. 양 차량 탑승자는요, 사고 전 주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정우면 추돌입니다. 추돌된 차량 탑승자는요, 후방으로 이동하죠. 측면 직각 충돌은요, 충돌된 차량의 탑승자는요, 후방으로 이동한다. 측면 직각 충돌하게 되면은요, 탑승자는요, 충격한 차량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4번입니다. 정지된 차량의 측면 직각 충돌. 충돌된 차량의 탑승자는요, 충돌한 차량 쪽으로 이동합니다. 3번이나 4번이나 전부 다 측면 직각 충돌인데 내용이 다른 사항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측면 직각 충돌 시 탑승자는 충돌한 차량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충돌 후 탑승자의 거동은요, 충격력 작용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보행자 사고 재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바른 것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 시 주로 보행자가 일방적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충돌 차량보다는 충돌 시 보행자의 운동 특성에 한정된다. 충돌 차량의 운동 특성, 충돌 시 보행자의 운동 특성 모두 다 중요하죠. 2번입니다. 보행자의 상해 정도와 현장의 보행자 충돌 지점, 보행자 낙하 지점 및 최종 위치, 차량 최종 위치 등은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차량이 보행자 충돌 시요, 보행자가 낙하한 지점 및 최종 위치 가지고 충돌 시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보행자 사고 재현의 목적은 충돌 발생 후 각 흔적들을 바탕으로 충돌 전 차량의 운동 형태, 보행자 충돌 지점, 보행자의 충돌 후 운동 등을 해석하는 데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4번입니다. 보행자 사고 재현에서 보행자의 운동 상태, 유류품 등 증거 수집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증거들은요, 모두 수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 재현에서요,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전후 운동 사항 및 보행자 소지품, 비산 형태 등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자동차가 Z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운동하는 고유 진동을 무엇이라고 하나라는 문제입니다. Z축은 수직 방향이죠. 바운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운싱은요, 차량이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피칭은요, Y축을 중심으로 차체가 전후로 회전하는 거죠. 롤링은요, S축을 중심으로써요, 차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요잉은요, Z축을 중심으로 차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거죠.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충돌 사고 시 충격력이 무게중심을 향하고 있어 충돌 후 차체의 회전은 발생치 않으며 탑승자가 충돌 전 반성 방향인 전방으로 이동하는 충돌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면 충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편심 충돌은요, 충격력의 무게중심을 벗어난 모든 충돌을 편심 충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요, 충돌 후 보행자 운동 유형은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행자가 차 위에서 공중회전, 공중제비, 제주넘기를 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썸머솔트 자체가 공중제비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죠. 썸머솔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포워드 프로젝션, 그리고 랩 트레젝토리, 그리고 펜더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프로젝션은요, 충돌 후에요, 보행자는 차의 전방 앞부분으로 바로 튕겨나가죠. 그래서 전도된 다음에요, 도로 위를 미끄러지고 최종 정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던져지는 경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차량의 앞면이 평평한 차량일수록 포워드 프로젝션이 잘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랩 트레젝토리는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충돌 후 보행자는요, 상체가 후두부에 접촉한 다음에요, 앞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펜더볼트는요, 보행자가 차량 전면, 양측 무소리 부분에 충돌한 후 차량 펜더 쪽으로 넘어져 차량의 옆 또는 뒷부분으로 전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죠. 64번입니다. 충돌 후 자동차의 운동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력의 정도 및 작용 방향에 따라 충돌 후 차량의 속도나 방향이 변화된다. 맞는 이야기죠. 2번입니다. 정면 충돌하는 경우 충돌 후 충돌 차량의 속도는 감소한다. 맞는 이야기죠. 추돌 후 앞 차량의 속도는 가속되는 경우도 있다. 추돌 당한 차량은요, 일반적으로 속도가 가속되죠. 4번입니다. 충돌 후 속도 변화량은 충돌 차량의 형상에 따라 결정된다. 충돌 차량의 형상하고 충돌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충돌 후 속도의 변화는요, 충돌 차량의 운동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MV죠.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고요. 그리고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야간에 조명이 전혀 없는 평탄한 지방도를 하향등을 켜고 시속 80km/h로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 낙하되어 있던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요, 바위를 충격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진행 가능한 최고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는 바위가 전방 40m 이내에 있을 때 인지 가능입니다. 즉 40m 이전에 정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운전자의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초가 주어졌고요. 급제동에 따른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 개수는 0.8이 주어졌습니다. 운전자의 해피 조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운전자가 핸들을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40m고요.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은요 1초고 마찰 개수는 0.8이 주어졌습니다. 즉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공주거리 때는 등속 운동을 하고요. 제동거리 때는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차량이 위험을 인지한 시점부터요, 낙하물까지의 거리가 40m잖아요. 그럼 40m 이하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주거리 플러스 이 제동거리가 40m 이하가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지거리 식을요, 근해 공식 형태로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주거리 식입니다. 등속 운동이니까요, D1은 VT가 됩니다. 다음은 제동거리는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최종 정지를 해야 되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E 뮤 G D이죠.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제동거리니까요, D2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E 뮤 G는요, 곱하기 관계수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속도에 제곱분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D2는요, E 뮤 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정지거리 D는요, 이 D2하고 D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지거리가 40m 이내니까요, D는 40m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D2가 E 뮤 G분의 V의 자승이고요. D1은요, VT였습니다. 그래서 E 뮤 G분의 V의 자승 더하기 VT는요,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요, 근해 공식 형태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은요, AV의 자승 더하기 EBC 더하기 C는 0에서요, V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자승 마이너스 AC가 되죠. 이렇게 근해 공식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 V 자승만 남기려고 하면은요, 각 항에 이 뮤G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40을요, 자항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면요, V의 자승 더하기 E 뮤G VT 마이너스 80 뮤G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본식이 됐습니다. 이때 A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B는요, 뮤GT가 되겠죠. 그리고 이 C는요, 마이너스 80 뮤G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식을 근해 공식에 적용시키겠습니다.
a가 1이기 때문에요. 분모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뮤 gt 플러스 루트 뮤 gt의 자승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죠. 80 뮤 g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뮤는 0.8이었었고요. g는 9.8, t는 1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0.8 곱하기 9.8 곱하기 1의 자승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80 곱하기 0.8 곱하기 9.8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18.4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66.24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66km/h죠.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테스트 결과 정지 상태의 차량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최단 시간이 일정하게 6.94초였고요. 최고 속도는 항상 시속 250km였습니다. 이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1km를 주행하는 데 소요되는 최단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테스트한 발진 가속도를 이용하여 최고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정보입니다. 처음 속도가 0이죠. 정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100km/h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요. 6.94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주행입니다. 총 이동거리 D는요. 1000m였었고요. 처음 속도 VI는요. 0m/s였죠. 정지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250km/h였었죠. 그래서 250km/h가 됐고요. 최고 속도 이후에는 등속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등가속 구간 250km/h 동안에 거리를 산출하면요. 이 등속 구간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겠죠. 1000m 마이너스 등가속도 구간 거리 D1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테스트한 결과로서요. 가속도를 먼저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 250km/h까지 도달한 시간 T1 및 거리 D1을 산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등속 구간의 거리와 시간을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테스트 시 가속도입니다. 테스트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가속도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VI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입니다. VE 나중 속도는요. 10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시간 t는요. 6.94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6.94분의 100 나누기 3.6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m/s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km 도달까지의 거리를 먼저 산출해 보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D1이니까요. D1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EA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D1은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VE가 25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해서 적용하고요. VI는 0, A는 방금 산출한 4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4분의 25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02.82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 250km/h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T1을 구하면 되겠죠. 다음 정보가 다 있어요.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요. 1공식, 2공식, 4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2공식 같은 경우는요. 시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1공식하고 4공식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공식은요. VE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T니까요. T1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고요. VI는요.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A는 분모가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1은요. A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되죠. VE가 25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고요. A는 4m/s의 자승이었죠. 그래서 4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4분의 250 나누기 3.6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7.36s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4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D는 T1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입니다. T1이 방금 산출한 17.36이었었고요. 그리고 VI는 0,
VE는 250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사항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T1이죠. 그래서 T1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VI 플러스 VE는요, 분자였으니까요, 분모가 되고요. E는 분모였으니까요, 곱하기 해서 분자가 되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T1은요, VI 플러스 VE2분의 2D가 되는 사항입니다. VI는 0이었고요. VE는 250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D는 602.8이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 더하기 250 나누기 3.6분의 2 곱하기 602.8이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7.36초가 나왔습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다음은요, 250km/h 몇 달 후에요. 등속 운동을 했죠. 그 등속 구간의 거리 먼저 산출해 보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1000m였으니까요. 1000m에서 등가속 구간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거리가 1000이었었고요. 등가속 구간 거리는 602.8이었습니다. 계산하면은요, 397.2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등속 구간이니까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VE가 25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D는요, 397.2죠. 그래서 적용시키면은요, 250 나누기 3.6분의 397.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5.72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km를 이동하는데 소요 시간은요, 등가속 구간 시간 더하기 등속 구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17.36 더하기 5.72는요, 23.08초가 나왔습니다. 약 23.1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다음은 충돌 현상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길이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충돌은 무엇을 서로 교환하는 현상이며 반발 현상을 수반한다. 충돌은 운동량을 교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충돌은 모의 일부를 수성 변형 에너지로 소모하는 현상이다. 운동 에너지를 수성 변형 에너지로 소모하는 현상이죠.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편신 충돌은 운동량 교환과 함께 운동량이 각 운동량으로 변한다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 답은 각 운동량을 몰라도요, 가하고 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각 운동량은요, 충돌에 의해서 운동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각도 때문에요, 각 운동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성인 보행자가 직진하는 차량 전면 중앙의 충돌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차량의 범퍼와 1차적으로 충돌한다. 일반적으로 범퍼와 1차적으로 충돌하겠죠. 전면 충돌 시요. 차량의 범퍼와 1차 충돌 후 본닛에 올려진 1차 충돌 후 2차 충돌로요. 일반적으로 본닛에 올려지겠죠. 속도가 빠르면 앞유리에는 충격하지 않는다. 속도가 빠를 경우에요, 앞유리에 충격할 수 있는 사항이죠. 차량의 본닛 상태는요, 찍힌 형태이거나 우그러지면서 변형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보행자가 2차 충돌로 본닛과 충돌하면은요, 본닛이 찍힌 형태거나 우그러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차량의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요, 보행자를 충돌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요, 이 범퍼를 충돌한 다음에요, 보행자는 전면 유리 또는 지붕 등에 2차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다음 중 BDOF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최초 충돌 지점하고 최종 정지점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동력의 결합 여부는 BDOF 판단하고는요, 거리가 좀 먼 사항이고요. 양 차량의 속도는요, 피드F 판단 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노면상의 각종 흔적으로요, BDOF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피드F 판단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탑승자의 이동 방향은요, 일반적으로 충격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충격력 작용 방향은요, 제동력의 결합 여부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충돌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차량 손상 부위에 관한 자료는 주된 충격력의 작용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손상 부위에 관한 자료 가지고요, 충격력의 작용 방향을 분석할 수 있겠죠. 충격력은 상대 충돌 속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충격력은요, 상대 충돌 속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부분 충돌은 충돌하는 동안
양 차량 간 서로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충돌을 말한다. 부분 충돌은요,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자체는 탄성보다는 소송 쪽에 가까워 고속 충돌 시 차량의 탄성력은 극히 작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다시 복원되는 거고요. 소송은 거의 복원되지 않는 거죠.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충격력은요, 상대 충돌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충돌 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은요, 상대방 차량의 진행 방향입니다. 즉, 충격력의 방향은요, 상대방 차량의 진행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는 승객이 급정차 시 주행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은 어떤 원리 때문인가? 관성력에 대한 내용이죠. 관성력은요,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급정거 시요, 탑승자는 급정거 전 주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급출발할 때는요, 탑승자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질량이 2500kg인 A 차량의 속도가 30km/h이고 질량이 1500kg인 B 차량의 속도가 50km/h일 때 양 차량의 운동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량은 질량 MA가 2500kg, 속도 VA는요 30km/h였었고요. B 차량은요 질량 MB는 1500kg, 속도 VB는요 50km/h였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식만 알면 되겠죠. 운동량의 식은요, P는 MV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러면 A 차량과 B 차량의 운동량을 구하면 되겠죠. 먼저 A 차량입니다. P는 MV죠. 이때 MA가 2500이었었고요. VA는요, 30km/h였습니다. 그럼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500 곱하기 30 나누기 3.6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833kg m/s이 나왔습니다. B 차량입니다. 식은 똑같죠. P는 MV이고요. 질량이 1500이었었고요. 속도가 50이었습니다. 그럼 50 나누기 3.6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1500 곱하기 5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2833kg m/s이 나왔습니다. 즉, 두 차량의 운동량은 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고 당시 조건을 근거로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사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죠. 시뮬레이션은요, 컴퓨터의 모의실험, 입력된 사고 자료를 수학적 자동 계산을 하여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다음은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곳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분의 1 mv의 자승은요, 운동 에너지고요. mfgd는요, 1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에너지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자승은요, 운동 에너지고요. 1w는요, 힘 곱하기 거리죠. 즉 fd고요. f는 ma죠. 그리고 a는 뮤g 또는 fg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mfgd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사항입니다. 75번입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평탄한 도로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스키드마크가 약 17m 발생한 후 다시 급 핸들 조작으로 인해 현의 길이 30m, 중앙정고가 2m인 우로 굽은 요마크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찰 계수와 핵마찰 계수를 0.7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차량의 제동 직전 주행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마크 길이가 17m였었고요. 이때 마찰 계수는요 0.7이었습니다. 그 요마크는요 현의 길이가 30m였었고요. 중앙정고가 2m, 그리고 횡마찰 개수 뮤는 0.7이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요마크 시작 속도 산출한 다음에요, 제동 직전 속도 산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요마크 발생시 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요마크 발생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요마크 곡선 반경 산출해야겠죠. R은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 됩니다. M이 2였고요. C가 3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8 곱하기 2분의 30의 자승 더하기 2분의 2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57.25m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마크 발생시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V는 루트 뮤 GR입니다. 뮤가 0.7이었었고요. G는 9.8, R은 방금 산출한 57.25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하면은요, 루트 0.7 곱하기 9.8 곱하기 57.2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9.82 m/s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동 직전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럼 요마크 발생지 속도는요, 스키드마크 끝점 속도가 되고요, 나중 속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19.82m/s이 스키드마크의 나중 속도가 되는 사항이죠.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하는 공식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I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스키드마크니까 감속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뮤G 적용시키면 되는 사항이죠. 적용하면은요.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뮤G 곱하기 D가 되는 사항이죠. VE가 19.82였었고요. 뮤는 0.7, G는 9.8, D는요 17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9.82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17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5.02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90.08km/h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